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중요한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열광을 하면서 위기를 좀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증시도 전반적으로 위기를 좀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유럽 증시도 기분 좋게 출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 좀 간단하게 우리 좀 복습을 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이라는 재료를 갖고 무려 2달 가까이, 뭐 2달 혹은 1달 가까이 지속되던 박스권을 장대양봉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극복을 했죠. 예, 급등하면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재밌는 건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줄 알았는데 상승세가 이 지난번에 급등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물론 상승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난주에 급등했던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주에 급등했었던 이 힘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거는 상승세가 너무 많이 둔화됐다라는 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만들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뭐 물론 그래봐야 뭐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닌데요. 이제 단기적으로나마 쌍고점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으로나마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좀 위험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 아래쪽으로 단기적으로나마 꺾이는 일도 일단 허용하지 않고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탄력은 좀 분명히 둔화가 되긴 된 겁니다. 그죠? 탄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찔끔찔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장은 꺾일 생각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하방 보시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는 게 뭐 위험 관리 뭐 이런 걸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뭐 하방을 뭐 베팅하고 조금 뭐 들고는 갈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그래서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를 누적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뭐 버티고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긴 하나, 이건 분명히 지금 상승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이 아래쪽으로 지나치게 빨리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매매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 하방 투자에 대한 뭐 어떤 뭐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아래쪽을 보는 건 좀 그죠? 정석적이지 않은 그런 거죠. 그죠? 네. 지금 정석은 사실 눌림시 매수이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쩌면 뭐 이렇게 상승세가 지난주에 뭐 급등해서 너무 부담스러웠다면 이번 주에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 사실 정석적으로 보면 어떤 눌림시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이 어쩌면 뭐 주식을 매수하고 상방 매수하는 뭐 절호의 찬스였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일단 분명히 둔화된 건 맞고 이런 부담감은 계속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너 급등했던 거 이 힘 다 어디 갔어? 너 올라야 될 때 지금 왜 못 오르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밤에 뭐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이번 주에 내내 긴축 우려가 자극이 되면서 주 초에는 이제 사실상 그 25bp 인상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5bp 인상 한다로 거의 의견이 바뀌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오늘 나오는 물가 지표에 따라서 어떤 이런 긴축 우려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페드와치의 그 긴축 확률이 올라갔던 것이 주식시장엔 반영이 안 됐는데 오늘 밤 물가 지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은 일단 상승 추세고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상승하는 명목적인 이유와 뭐 실질적인 이유 이런 걸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명목적인 어떤 표면적인 재료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명목적인 재료가 될 수 있고, 얘는 지난번에 2달간 박스권을 돌파 한착시킨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 뭐 명목적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명분, 상승의 명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세계 증시가 잘 버티는 거는 유동성의 힘 때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이 뭐 지난 1년간 긴축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뭐 은행이 망하고 뭐 정부가 어떻게 된다고 하면서 유동성이 막 뿌려지는 바람에 긴축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사실 유동성은 뭐 그대로 옵니다.
거의 뭐 그대로를 할 수 있죠. 그죠?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거의 축소되지 않았죠. 지금도 유동성이 뿌려지고 있고, 사실 이 유동성이 계속 살아있는 한 계속 증시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점들이 하방 보시는 분들께 어쨌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지금 하방 베팅을 하는 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무튼 지금 시장이 오르는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다 더해가지고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너무 좋다, 성장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다 이제 불에다 기름을 이제 끼얹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활활 잘 타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전 종목이 올랐던 건 아니고 이번 주에 IT 빅테크와 나스닥만 신났지만은 어쨌든 근데 시장은 나스닥과 빅테크 때문에라도 멱살 잡고 이제 가기 싫어도 이제 끌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유동성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하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상 요즘 주식시장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유동성 때문에 끌려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유동성이 중요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자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뭐 미국 정부가 망한다, 뭐 미국 정부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각종 경제 지표들을 확인했는데 여전히 인플레가 심각한 걸 확인했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재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거의 한 2주간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뭐,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잊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은 은행들, 지역은행들에서 예금은 계속해서 인출이 돼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뭐 물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시장이 조용해졌기 때문에 좀 예금이 좀 덜 빠져나간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은행에서 예금은 빠져나와서 MMF로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MF의 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도 계속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좀 해볼까 하는데, 지난번에 안 했던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하는데, MMF로 들어온 이 돈들은 결과적으로 요즘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냐면 연준의 RRP라는 곳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영래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영래포에 이런 어마어마한 유동성, 단기 유동성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시장은 엄청난 유동성의 어떤 그 유동성 안에서 놀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유동성이 시중으로 막 빠져나와 갖고 이렇게 RRP에 묶여있는 돈들 덕분에 어쩌면 지금 인플레가 이 정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남아도는 유동성을 RRP가 많이 흡수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은행 위기 때문에 더욱더 MMF에 있는 돈들이 RRP로 들어가는 게 더욱더 좀 많이 늘었겠죠.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재무부에 있는 TGA라는 현금 계좌를 말씀드렸죠. TGA라는 현금 계좌에서 계속해서 이제 돈이 빠져나오면서 시중으로 돈이 빠져나오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점은 최근 특히 이번 주에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 채권, 그죠? 미국 재무부 채권이 금리가 좀 많이 올랐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일부 이 RRP에 투자된 돈들이 이 10년물 국채 금리로 재무부 단기 채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좀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좀 목격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제 돈은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특히 뭐 1개월물 금리, 뭐 2개월물 금리, 3개월물 금리 이런 것들이 미국 정부 부채 한도 그런 이슈 때문에 막 6%, 7%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RRP 금리가 5%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뭐 6%, 7% 된다라면 당연히 단기적인 자금은 채권 쪽으로 또 쏠릴 수도 있겠죠. 이런 재무부 단기 채권 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까지만 알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을 때 이후까지도 좀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가 하방 베팅을 하는 지금 주요 근거 중에 하나는 언젠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될 거다.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TGA에서 현금을 뿌려가면서 계속 갈 수는 없을 거고 언젠간 타결이 될 건데, 타결이 되고 나면 지금 TGA에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 이거 다시 채워넣을 거다라는 겁니다. TGA에 돈이 다시 들어갈 거라는 거죠. 어떻게?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다시 TGA에 돈을 채워넣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을 채워넣는 과정 중에서
돈을 싹 빨아들이는,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긴축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유동성이 빨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하방 베팅의 주요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제 TGA에 돈을 다시 채워 넣는다면은 뭐 거의 뭐 3개월, 4개월 만에 뭐 거의 뭐 10개월치에 해당하는 연준의 QT 대차 대조표 축소에 10개월치에 해당하는 그런 유동성을 한 번에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사실 여기서도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재무부가 돈을 빨아들일 건데요. 어디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큰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아무런 위기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위기가 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재무부가 돈을 빨아 당기는데 그냥 시중에 있는 자금을 쭉 빨아 당기면은 재무부의 이렇게 되면 정말 시중에 있는 그냥 생짜배기 유동성을 다 빨아 당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러면 시장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위기 시나리오예요. 반면에 이제 위기가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위기가 안 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RRP에 있는 돈들 얘네가 빠져나오면서 재무부로 빨려 들어가면은 사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충격 없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 정부 부채 한도 협상 이거 타결될 건데 타결되고 나서 돈이 어디서 빨리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RRP에서 돈이 빨리면 아무 문제 없다. 근데 RRP에 있는 돈이 재무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중에 있는 돈이 재무부로 들어가면 이건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RRP는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제가 여기쯤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재무부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일부 돈들이 이쪽으로 빨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가서 이제 타결됐을 때 당시의 금리가 중요할 겁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에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리와 RRP 금리 차이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때 재무부 채권 금리보다 RRP 금리가 높으면은 RRP에 있는 돈들은 안 빠져나오겠죠. 그럼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 당길 겁니다. 반면에 RRP 금리가 더 낮고 재무부 금리가 더 높으면 아무 문제 없이 시장은 그냥 또 평안하게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RRP 금리는 참고로 뭐냐? 기준금리의 하단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0에서 5.25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5.0에서 5.25예요. 이게 5.25라고 저희가 표현은 하는데 언젠가부터 연준은 이제 범위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죠. 하단은 5.0, 상단은 5.25, 요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RRP 금리는 저 기준금리의 하단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RRP 금리는 5%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기준금리는 그렇다면 RRP 금리는 기준금리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긴축을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긴축이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번 주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얘가 그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25bp 올리고 25bp 또 올리고 이래가지고 50bp 올려가지고 막 그 결과적으로 막 최종금리가 막 5.75에 달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RRP 금리도 자동적으로 따라 높아지기 때문에 RRP에서 돈이 안 빠져나오게 되겠죠. 돈이 안 빠져나오는데 재무부에서 돈을 끌어당긴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 지금 이제 이 연준의 어떤 앞으로 통화정책 경로가 좀 중요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좀 어떤 이런 연준의 정책에 관련해서 조금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젯밤엔 긴축 우려가 상당했던 것 같은데 또 낮 되니까 또 좀 긴축 우려가 좀 사그라들었나 봐요. 다시 이 5.25 인상 확률이 다시 25bp 인상 확률이 조금 뭐 떨어진 것 같네요. 아까 오전보다는요. 하여튼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밤에 있는 물가 지표가 그래서 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밤에 있는 그 역시나 오늘 밤 뭐 미국 나스닥도 뭐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 그래서 거기 있는 거고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유동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좀 풀어봤고 그래서 이 나스닥이 오늘 밤에 아무튼 어제는 비교적 좀 오버 슈팅성 좀 중요한 어떤 직전 고점 자리를 슈팅성으로 좀 넘어갔단 말이죠.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뭐 명목적으로는 계속 또 올라간다, 상승 추세 계속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젯밤의 움직임이 속임수일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물가지표 발표 때문에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가지표에 따라 긴축 우려 이런 게 또 자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극되면 다시 되돌리면, 네, 그 긴축 우려 자극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거든요. 되돌려지면은 뭐, 네, 되돌려지면 이제 하방으로 또 뭐 전환, 뭐 혹은 뭐 쌍고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고, 하여튼 뭐 중요하다, 예,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다 같이 뭐 잘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상승 탄력은 좀 많이 둔화됐죠, 그죠? 일본도 뭐 조금 오르고 했으나 여전히 이제 얘도 쌍고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증시는 남들 오를 때 지 혼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반등 사이클이 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증시 반등 사이클 걸리면서 어제 뭐 금리와 달러가 크게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했고, 물론 중국 증시는 이번 주에 지 혼자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이 돼서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뭐 특히 홍콩 증시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불안한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국도 좀 답답한 뭐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한국 증시도 뭐 어떤 반도체 뭐 이런 거 강세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의 강세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이번 주 흐름은 사실 뭐 어쩌면 전 세계에서 뭐 일본, 독일보다도 이번 주의 흐름은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한국 증시 하여튼 그래서 뭐 굉장히 강했고, 아직까지 뭐 하락 전환 이런 신호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어딘가 이제 저항들은 하나씩 이제 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죠. 다들 저항들은 확인했어요. 저항들은 확인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 이번 주에 확인한 그 저항마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건데, 넘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가면 하방은 또 도망가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못 넘어가서 이제 아래 있는 지지선까지 붕괴시키면은 그럼 이제 계속 아래쪽으로 또 보면 되고 그런 거죠, 그죠? 아직은 이제 저항만 확인했고 전반적으로 다 넘어가진 못하고 있다. 넘어가면 또 도망가야 된다. 그냥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게 일본 증시죠, 그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쌍고점 가능성 있다고요, 그죠? 그런 이야기. 예, 중국 증시는 뭐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남들 안 빠질 때 빠지더니 이제 남들 올라가니까 이제 지도 따라서 반등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금리, 네, 환율들은 대부분 이제 그 전일 급격했던 충격을 좀 이제 오늘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일 그 미국 정부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어제 터졌죠. 어제 그래서 환율들이 신흥국 통화들이 환율이 대부분 급등을 했는데, 대부분 통화들이 다 그 급등, 달러 강세, 다른 통화들 약세 이런 흐름 나타났는데, 오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되돌리면서 시장도 좀 그 시장의 상승에 좀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 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들. 뭐 유럽 증시인데요, 독일 증시인데, 뭐 독일은 경기 침체 오늘 아침인가 뭐 선언이 됐죠, 그죠? 어젠가 선언되죠, 경제 지표 나오면서. 하여튼 뭐 여전히 계속해서 박스권이다, 그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야, 지난주에 너 레벨업 했잖아. 지난주에 레벨업 했으면 더 가야지. 너 왜 근데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와? 너 이거 왜 힘이 없냐? 너 꺾일라 그러는 거 아니냐? 의심해보자, 그죠? 뭐 그런 이야기. 예. 그래서 아직까지 답답하다. 이게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이제 아래로 가는 건데, 붕괴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위로 올라갈 생각도 없어 보이고, 다중 고점형 만드는 모습인가? 아니면 뭐 다중 바닥형을 만드는 모습인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어쨌든 그 세계 증시 분위기는 여전히 좀 훈훈한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훈훈하냐? 그 유동성과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 이런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분위기는 훈훈하다라고 일단 뭐 보고 있는 거죠. 쭉 이야기를 해봤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국 증시는 뭐 특히 강해서 뭐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고, 아직까지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죠, 그죠? 어제의 음봉을 거의 다 되돌렸기 때문에 사실 어제 하방 베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해버렸으면,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을 되돌려 버렸으면 사실상 이제 이거는 뭐 하방으로 볼 근거는 이제 거의 약해진 겁니다. 어제 하방 베팅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쯤 되면요. 물론 근데 이제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굳이 뭐 또 포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 정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 넘어가려고 그런다. 예, 위쪽에 매물 소화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다. 레벨업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는 강하다. 근데 코스닥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주에 비리비리 해가지고 고점 덩어리 하나, 고점 덩어리 둘, 고점 덩어리 세 개를 거의 완성해 간다. 아직 완성했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강하면서 풋옵션들은 보시다시피 그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건 죽는 그림입니다. 풋옵션이 지지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위쪽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이평선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시장에 아직 상승 탄력은 약해졌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 베팅은 뭐 아주 큰 위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보시다시피 뭐 환율도 그래요. 지금 이 보시면은 좀 오늘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어떤 단기적인 고점일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죠, 그죠? 뭐 다중 고점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 고점형일 수 있죠. 아니면 다중 바닥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뭘 어떻게 뭐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어 보면 될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어설프게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구간이라고요. 그죠? 매크로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라 해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에선가 한번 좀 보여드린 적이 있죠. 지금 다이버전스가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거저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어떤 뭐 전통적인 그런 뭐 지표들이나 이런 관점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사실 뭐 달러는 일단 뭐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요즘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뭐 조금 더 개겨봐도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건 심증적인 이야기죠. 심증적인 이야기. 달러 인덱스가 올라온다고 환율이 반드시 올라오란 법은 없거든요. 물론 달러 인덱스하고 중장기적으로 뭐 환율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근데 꼭 단기적으로까지 똑같이 움직이란 법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아무튼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마음은 좀 편하다. 마음은 좀 편한 게 있다. 요즘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오니까 달러 들고 가는 입장에서 일단 뭐 마음은 좀 편하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살펴봤고요. 오늘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도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 충돌가 안 됐죠. 전일 음봉을 완전히 또 극복해서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면 됩니다. 아이고 강하다.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런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엄청난 강세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이 해당 종목들의 어떤 기초 체력들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보여줬던 어떤 지난 성적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건 굉장한 좀 슈팅성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슈팅성 흐름이 이제 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상승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끝까지 빨아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을 끝까지 누적시키시고 일단 주식 끝까지 팔지 마세요. 이런 건 꺾이기 전까지요. 아무튼 뭐 슈팅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시면 된다. 근데 이런 거 하방 베팅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꼭지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다만 근데 이제 이런 거 분명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건 특히 이런 건 너무 명백한 이런 하락 추세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먹을 공간이 이제 얼마 안 보입니다. 이제 박수 치면 떠나라 그러는데 박수를 좀 충분히 좀 쳐주고 있다는 뭐 그런 기분입니다. 물론 아직 좀 박수를 좀 더 쳐야 됩니다. 그죠? 좀 더 올라갈 공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는 분명히 좀 모양이 다르긴 하죠. 그죠? 단기적으로 바닥을 너무 잘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에 전환되는 거라, 물론 얘도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게 있는데 차분하게 올라오면서 이런 고점 낮아지는 추세선을 잘 극복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충 그은 거라 좀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잘 극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진짜 이제 무서운 거죠, 사실. 하이닉스처럼 올라오는 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요즘에 확실히 반도체에 돈이 빨리나 봅니다.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돈이 빨리나 봐요. 그래서 에코프로 친구들은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두 종목들은 중요한 저항들을 넘지 못하고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 힘이 약하구나. 코스닥의 미래는 일단 확실히 좀 어두워 보입니다. 요즘에는 코스피만 강하네요. 코스피만.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오늘 밤도 좀 고민을 하면서 볼 겁니다. 근데 오늘 밤 이제 미국은 하방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제 베팅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생각해서 갭상승을 저렇게 했으면 분명히 음봉을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들이대신 분들이 어제 분명히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오늘 밤에 반드시 음봉의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나스닥은요, 특히
나스닥은 반드시 오늘 음봉에 하락 마감하지 않으면 그 이제 더 이상 제 생각에 하방을 또 들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좀 중요할 겁니다. 그런 점들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S&P는 솔직히 근데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4200 그런 자리를 지금 저항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S&P는 아래쪽으로 뭐 계속해서 버텨도 된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는 나스닥과 IT 빅테크죠, 그죠? 예.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달러 이번 주 계속해서 잘 올라간 그런 한 주인데요. 뭐 특별히 하여튼 흐름에 뭐 변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달러와 금리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추세는 뭐 그렇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또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 날 휴장이네요, 그죠? 월요일 날 휴장이니까 네, 오늘 밤 미국장 마감한 거 주말 중에 한 번쯤 체크하고 아마 화요일 날이나 뵙게 되겠네요, 그죠? 네, 하여튼 그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오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